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11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왕합년은 이제 왕위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래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의 눈은 벌써 다음 목표를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 강대국, 초나라였죠. 근데요,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아직 약하고 무엇보다 이 군대를 이끌어줄 정말 뛰어난 장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 오자서가 나섭니다. 자신의 성공이 사실은 이 한 구절 덕분이었다고 말이죠.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기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지입니다. 오왕이 이 말에 정말 크게 감탄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 묻죠. 그러자 오자서가 왕은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책 한 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손자병법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 손자병법을 쓴 사람이 바로 자기의 오랜 친구 손무라면서 정말 간절하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고 아래로는 땅의 지리에 통달했답니다. 심지어 귀신도 울고 갈 만큼 신통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저 거대한 초나라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오죽 손무, 이 사람 하나뿐이라고 아주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오왕의 마음이 당연히 움직였겠죠. 당장 그 손무라는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그 순간 이미 두 사람의 길은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나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오자서의 명을 받은 백비라는 신하는 손무를 찾으려고 오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향하고 있었고요.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손무는 또 소식이 끊긴 친구 오자서가 너무 걱정돼서 그를 찾아 제나라를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엇갈림이죠. 자, 그럼 먼저 백비의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백비가 수소문 끝에 제나라에 있는 손무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맥 빠지는 소리를 들어요. 손무가 병법 연구 때문에 옛날 전쟁터들을 둘러보러 아주 긴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허탈했겠죠? 그 시각, 손무는 어땠을까요? 이쪽은 이쪽대로 친구, 오자서 걱정에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초나라에서 지금 혈안이 돼서 오자서를 찾고 있는데 혹시라도 무슨 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닐까? 너무 불안해서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마지막으로 편지가 왔던 곳이 송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하면서도 이 와중에 또 그 여정을 병법 연구의 기회로 삼아서 옛 격전지들을 쭉 둘러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송나라에 도착해도 친구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무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서 점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노인이 손무를 딱 보더니 당신은 장차 천하를 호령할 대장군이 될 운명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찾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나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동남쪽, 그러니까 정나라로 가보라고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겁니다. 선무도 처음에는 반신반회했겠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노인의 말을 믿고 정나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정나라에서 그렇게 길고 길었던 두 사람의 엇갈린 여정이 드디어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그곳은 정나라의 아주 유명한 옛 전쟁터 호화성이었습니다. 손무가 성벽 위에서 지형을 쭉 훑어보면서 병법의 이치를 곱씹고 있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실례지만 혹시 제나라에서 오신 손무 선생이 아니십니까?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반년이 넘도록 자신을 찾아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던 백비였던 겁니다. 백비가 품에서 꺼내서 건넨 건 바로 오자서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손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 친구가 무사히 살아있구나. 심지어 오나라에서 벼슬까지 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잠시, 뒤이어 엄청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오나라의 왕이 아주 현명한 군주인데 바로 당신을 군대의 최고 사령관, 원수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생일대의 수건인 초나라에 대한 복수를 제발 함께 해달라는 친구의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나라 국경에서 두 친구가 다시 만납니다. 정말 감격적인 재회였겠죠.
몇 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걱정했던 그 마음이 한꺼번에 눈물로 터져 나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부터 우리가 같은 길을 가게 될 운명이구나 하는 걸 직감하게 되죠. 자, 이제 손무가 드디어 오왕 합녀를 만납니다. 손무가 풀어놓는 병법 이론은 오왕의 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정말 감탄 또 감탄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야기가 물을 익을 무렵 손무가 자신의 이론을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면서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손무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 병법을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훈련된 군사는 물론이고 저기 안방에 있는 연약한 궁녀들까지도 훌륭한 군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오왕은 이걸 듣고 허허 농담도 잘하네 하면서 웃어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무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고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장담까지 하죠. 다음 날 후연장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손무가 아주 엄격한 목소리로 5가지 군율을 선포합니다. 첫째, 대열을 어지럽히지 마라. 둘째, 앞으로 나아갈 때 뒤처지지 마라. 셋째, 훈련 중에 잡담하지 마라. 넷째, 북소리 신호를 어기지 마라. 다섯째, 진영을 깨뜨리지 마라.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평생 왕의 총애만 믿고 살아온 궁녀들한테 군율이라는 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특히나 부대장으로 뽑힌 왕의 애첩 2명에 앞장서서 아주 훈련을 장난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깔깔대고 웃고 떠들기만 하고 손무의 명령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훈련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손무는 자신의 병법이 그냥 책상 위에서나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후 오왕을 기겁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전설을 시작하게 될 아주 냉혹하고 무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손무가 그 시끄러운 훈련을 딱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군법을 집행하는 군 기관을 부르죠. 그의 얼굴은요,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가 군 기관에게 묻습니다. 군사들이 군령을 어겼다. 법에 따르면 누구의 죄를 먼저 물어야 하는가? 군기관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먼저 지휘관인 두 부대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무가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오왕이 가장 아끼는 애첩이자 오늘 훈련의 부대장이었던 두 사람의 목을 베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죠. 저 위 막루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오왕이 정말 기겁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당장 그 처형을 멈추라고 소리치죠. 하지만 손무는요, 아주 차갑게 거절합니다. 일단 저를 장수로 임명하셨으면 전장에서는 왕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법입니다. 군령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애원마저 단칼에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 애첩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의 시끄럽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공포에 질린 다른 궁녀들은요, 이제 손모의 북소리 하나, 손짓 하나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난장판이던 오합지졸이 순식간에 칼같이 움직이는 최정예 부대로 변해버린 거죠. 하지만 오왕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분노에 휩싸였죠. 바로 그때 오자서가 왕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득하죠. 전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나라의 큰 계획을 망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두 여인 때문에 천하에 다시 없을 명장을 버리시려 하십니까? 그건 마치 잡초가 아까워서 알곡이삭을 뽑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라고요. 오자서의 이 간절한 말에 오왕은 마침내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더 큰 것을 보기로 합니다. 바로 나라의 미래였죠. 그는 손무를 오나라군의 최고 사령관, 원수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오자서를 대장으로 그들을 이어준 백비를 부장군으로 삼아서 초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강의 드림팀을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손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랜 친구였던 오자서와 드디어 힘을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시선은 단 한 곳, 바로 저 거대한 초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